ftp.kaist.h.kr 왜 타이핑이 안 되지? 다시 ftp.kaist.h.kr 여기 이제 카이스트라는 학교는 아시죠? 과학기술대학. 예, 여기에 파일 서비스를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서버입니다. 그 서버에 접속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접속을 하면 이제 이 카이스트 서버에 접속이 되었고요. 이제 로그인 절차를 거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계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익명의 계정으로 접속을 해야 됩니다. 익명의 그 계정의 이름이 어노니머스예요. 어노니머스로서 접속을 네. 카이스트가 이렇게 잘 끊어지더라고요. 이상하게 다시 접속을 하겠습니다. 이걸 해본 학생은 알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끊어질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패스워드는 게스트 골뱅이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여러분들이 로그인 한 결과 이제 웰컴 메시지 비슷한 게 나와요. 웰컴 투 해가지고 쭉 웰컴 메시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서버 상에 있는 파일 목록들을 dir이라는 커맨드로 마치 윈도우즈에서 했었던 것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허용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건 이제 방화벽 때문에, 보안 기능 때문에 우리 윈도우의 보안 기능을 이제 허용을 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또 안 되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프롬프트가 떨어져 있을 때는 여기서 ftp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오픈. 일단 ftp 실행 중이기 때문에 접속은 끊어진 상태고요. 컨트롤 C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이라는 커맨드로 ftp.kaist.h.kr 이렇게 지금 연결이 돼 있나? dir 네, 끊어졌군요. 다시 한번 오픈. 네, 어노니머스 게스트 골뱅이 하고 여기에서 dir 다시 하면 나오죠. 이렇게 파일의 목록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스템 운영에서 하는 그 로키 리눅스도 여기에 지금 다 있어요. 로키 리눅스 외에 여러 가지 우분투 리눅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편집을 하기 위한 VIM이라는 소프트웨어도 있고 VLC라고 해서 동영상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도 있고, 몇 가지 그 리눅스에서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들이 여기에 이제 그 파일로서 저장이 다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구나 와서 접속해서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그 파일 서버 사이트입니다. 파일 전송 서버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과정에서 지금 이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과 관련된 그 표준 문서들이 RFC라고 하는 문서로 Request for Comment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교재로 따지면 이게 3장의 표준화 과정 RFC 그리고 FYI For Your Information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표준화 문서들이 즉 이 통신 프로토콜과 관련된 표준화 문서들이 여기에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각 그 프로토콜별 표준들이 여기에 이제 다 문서로서 저장이 되어 있는 디렉터리. 여기 보시면 앞에 D가 붙은 게 다 디렉터리죠. 네. 그런 것들을 저장을 하고 있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로키 리눅스의 디렉터리에 가서 쭉 따라가서 그 밑에 있는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WSL이죠. 서브시스템, 윈도우 서브시스템 for 리눅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뭐 설치해 봐라. 설치는 사실은 요거는 아니고, 설치는 요 8번에 있긴 하지만 로키 리눅스를 WSL로 설치해 봐라. 그건 여기에 있고요. 다운로드 받는 거죠. FTP 서버에 접속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고 한 번에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가 안 됐네. cd 로키 리눅스 어쩌고저쩌고 그 디렉토리로 한 번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디렉토리 여러 개의 단계를 내려가야 되는데 그 트리에서 그걸 그냥 한 번에 내려가는 걸로. 로키 리눅스 밑에 9 밑에 이미지스 밑에 x86 64
디렉토리. 네, 끊어졌군요. 네, 잘 끊어져요. 그래서 다시 오픈. 그래서 어노니머스, 그 다음에 게스트 들어가서 다시 cd 해가지고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ir 해보면 네, 쭉 그 파일 목록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뭐 여러 개의 파일들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뭘 다운로드 받을 건고 하니 요걸 받을 거예요. 그래서 get이라는 명령을 쓰면 한 파일을 받을 수 있다. 이 파일이 여기 있단 말이죠. 지금 이 파일이고, 이 파일은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는 이건 이제 이게 실제 파일이 아니고 바로가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 파일은 요거다. 어디 있나? 그러면 요 바로 위에 있네요. 그죠? 요 파일. 이 파일이 진짜 파일이 아니고 이 파일의 진짜 파일은 이거다. 이게 대략 한 140메가 정도 되는데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다 이거지. 그 다운로드 받으려면 커맨드는 뭐냐? get이라는 커맨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 거죠. 그럼 이제 다운로드가 시작이 돼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될 텐데, 이것도 받다가 도중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 트랜스퍼 컴플리트 다 받았네요. 네.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된다. 그 결과 탐색기에서 이제 C 드라이브에 사용자 32505 여기에 보면 이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죠. 네. 이 파일입니다. 속성 해서 보면 약 138MB, 크기는 144,761,959바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144,761,959바이트. 예, 다운로드가 된 거죠. 성공을 한 거죠. 네. 이렇게 해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알아야 될 것이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서 관리자니까 괜찮네. stat-nvo 라는 커맨드로 일단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 놓고요. 다시 오픈 어노니머스 게스트 골뱅이 들어가서 cd 가서 dir 해주고 요쯤 해서 한번 다시 nestat-nvo 해주고 이제 다시 get 명령으로 다운로드를 할게요. 예, get 다운로드 와중에 여기서 다시 한번 nestat-nvo 해서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와중에, 그러니까 다운로드 하기 전에 nestat-nvo 하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 한 다음에 nestat-nvo 두 개를 했어요. 예, 다운로드가 끝났네요. 벌써 이 nestat-nvo 한 것을 다운로드 하기 전에 한 번 했고 다운로드 하고 나서 한 번 했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다 복사를 할게요. 복사해서 노트패드에다 붙여넣겠습니다. 여기서 kaist.h.kr에 접속한 정보들만 볼게요. 이 netstat라는 게 서버에 접속을 했을 때 그 접속된 상태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나 접속된 것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보기가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접속한 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건 이제 어떻게 찾느냐? 그 카이스트의 주소를 확인하는 게 좋겠죠, 그죠? 주소로서 여기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주소를 모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커맨드를 통해서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핑 해가지고 kaist.h.kr 이렇게 하면 이제 주소가 나오겠죠. 이 주소를 여기서 찾으면 되죠. 이제 편집 찾기 해가지고 앞에서부터 찾을게요. 편집 찾기 컨트롤 V 나왔죠?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그러면 이 주소는 나의 주소고요. 그 다음에 이 주소는 ftp.kaist.h.kr의 주소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연결이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뭐냐 했을 때 여기 ftp.exe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ftp 가지고 접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ftp.exe라는 프로그램으로 내 PC에서 ftp.kaist.h.kr에 접속을 한 건데요. 이 상태가 지금 established 상태이고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접속을 했으니까, 그죠? 여기에서 아까 여기서 접속을 했으니까 여기에 접속을 로그인 successful에서 접속하고 이렇게 하고 dir 한 다음에 그때 이제 nestat-nvo를 해서 본 거니까 이게 이제 접속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있죠. 이거는 두 번째 nestat-nvo를 한 결과에서 본 겁니다. 이건 계속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찾아볼게요. 그러면 또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 라인은 빼고 지워버릴게요. 이거는 불필요하니까. 이건 빼고 이렇게 두 개를 볼게요. 그럼 지금 FTP가 두 개가 있죠, 그렇죠? 두 개죠. 둘 다 내 PC에서 ftp.customer.kr 여기입니다. 똑같죠? 지금 내 PC랑 ftp.customer.kr이랑 연결이 몇 개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두 개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두 개가 다른 게 있는데 뭐가 다른가요? 23.194.165. 뭐 얼마? 이거란 말이야. 이게 내 주소고 내 PC의 주소고 이게 ftp.customer.kr의 주소다. 그럼 이게 주소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뒤에 뭐 콜론하고 써 있는 이게 도대체 뭐냐? 콜론하고 써 있는 이게 뭐냐 이거지. 나와 ftp.customer.kr이 연결이 됐다. 나와 ftp.customer.kr이 연결이 됐다. 연결 established,라는 건 이제 연결이 성립돼 있다 하는 뜻이죠. 즉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죠. 여기 나오는 숫자는 이거는 이 연결을 하는데 사용한 이 윈도우즈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번호입니다. 그 프로세스가 뭐냐면 FTP죠. FTP.exe. 결국은 FTP라는 프로그램이 두 개의 연결을 나와 카이스트 간에 지금 실행시켜 놓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netstat라는 명령어로 실행을 했을 때는 이 연결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보시다시피. 그런데 내가 get 명령어로 파일을 다운로드 시키고 나서 또 netstat을 하고 나니까 두 개가 생겼다 이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냥 FTP에 접속을 할 때는 연결이 하나만 되는데 내가 파일을 get 명령을 가지고 다운로드를 하는 순간 연결이 하나가 더 생긴다. 그래서 두 개의 연결이 지금 돼 있는 상태예요. 다운로드 중엔. 자, 그러면 저 둘 중에 어느 것이 처음에 연결한 것이고 어느 것이 나중에 연결한 것이에요. 1번하고 2번. 어느 것이 먼저 연결한 거예요? 1번하고 2번 중에.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앞에서 처음에 연결돼서 dir 쳤을 때 나온 연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netstat-nbo를 했을 때 본 걸 보면 20일이 먼저죠. 이게 먼저 됐고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하니까 20이 생긴 거예요. 이 연결이. 그래서 이게 나중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일견 요것도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쪽은 서버 쪽이죠. 이쪽은 내 PC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이스트 서버에 두 개의 연결이 돼 있다. 그 상태인데 그러면 이 21번은 뭐냐 하면 이게 포트 번호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서버 쪽의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설명했죠. 지난 시간에 했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서비스 접속을 할 때 서버에 접속을 했다. 그럼 그 서버에 어떤 서비스에 접속할 거냐에 따라서 포트 번호가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웹 서비스는 몇 번?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 접속할 때 그 터미널에 접속할 때 어떻게 접속했죠? 그죠? 80번이에요. 그 다음에 메일 서비스는 메일 접속할 때 몇 번으로 접속했죠? 그죠? 25번이었죠. NC 커맨드로 25번 포트에 접속했죠. 그죠? 포트 번호가 25번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서비스마다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서버에 접속을 해도 내가 어느 서비스에 접속할 거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 마치 그 푸드코트의 창구가 다른 것처럼 같은 푸드코트라도 내가 한식을 먹을 거냐 중식을 먹을 거냐에 따라서 창구가 다 다르잖아. 그것처럼 내가 서비스 받고자 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포트 번호가 달라진다. 그거를 누가 해주냐 하면 바로 트랜스포트 계층이 해준다 그랬지. 그 포트 번호를 보고서 받은 거를 어느 서비스로 연결시켜 줄 것인가 하는 것이 트랜스포트의 역할이다 하는 얘기를 다 했어요. 여기 도착을 했는데 이 트랜스포트에서 온 포트 번호를 보고서 포트 번호에 따라서 웹 서비스에 접속을 시켜주든지 애플리케이션 아니면 뭐 웹 FTP에 접속을 해주든지 그림도 똑같이 그렸어요. 여기서 뭐 아니면 메일 서비스에 접속을 해주든지 다른 서비스로 접속을 시켜준다 이거지. 네, 그게 포트 번호의 개념이다. 또 RDP 원격 데스크탑도 해봤죠, 그죠? 그래픽 화면 접속하는 거 그건 몇 번이었어요? 3389번이었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다 다르다. 또 DNS 서비스 네임 이름 서비스 접속하는 거 그건 몇 번이었던가요? 그거는 53번이었죠.
그거 이미 뭐 다 해봤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그것이 포트 번호다 하는 거고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이 파워포인트 자료에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여기 24페이지에 보면 각 응용 계층 프로토콜별로 이렇게 포트 번호들이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트랜스포트 계층이 들어온 데이터를 어느 애플리케이션으로 넘겨줘야 되냐 했을 때 그 넘겨줄 포트 번호들이 저렇게 다 다르다.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그 포트 번호별로 넘겨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했던 CQ 쉘 같은 경우 22번, SMTP 메일 서비스 25번, 지금 FTP 20번, 21번 나오죠. 그죠?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HTTP가 80번, 보안 HTTP인 HTTPS는 443번, DNS 53번. 이거 다 한 거잖아요. 그죠? 다 해본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대비가 되겠지. 이것을 누가 하느냐? 트랜스포트 계층에서 이 포트 번호를 보고서 이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준다. 그게 트랜스포트 계층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 쪽은 그렇다 치고, 이쪽은 서버 쪽은 그렇다 치고, 이게 이제 아까 봤던 이 443 여기 나왔잖아요. HTTP 보안 HTTP 접속 뭐 그런 식이죠. 서버 쪽은 그렇다 치고, 그럼 클라이언트 쪽, 이 내 PC 쪽이죠. 그건 도대체 이 포트 번호는 뭐냐? 이것도 포트 번호거든요. 똑같이.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지. 이거는 서버 쪽에는 딱 이게 규정이 돼 있고요. 뭐를 써라 하고 이렇게 정의가 돼 있고요. 약속이 돼 있는 거죠.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약속이 돼 있고, 이것이 표준화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RFC 문서에 다 돼 있습니다. RFC 문서라고 하는 표준화 문서에 뭐 어떤 서비스 몇 번 포트를 써라 뭐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클라이언트 쪽은 즉 서버에 연결하는 쪽이죠. 이쪽은 꽤 높은 번호를 쓰는데요. 이것보다 꽤 높은 번호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대충 이쪽의 포트 번호들은 대략 1024 내외에 있습니다. 뭐 물론 그거보다 높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쪽은 이렇게 높은 번호를 써요.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에서 그냥 임의로 할당을 해줍니다. 이쪽은 접속해 오는 쪽이 아니고 접속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접속이 어떻게 됐냐면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가 접속을 한 거잖아. ftp.kaist.ac.kr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내가 PC에서 이 카이스트 서버로 접속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접속을 할 때 21번으로 접속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 서버에 21번 포트를 접속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포트 번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57964 이렇게 임의로 그냥 할당이 된다 이거지. 임의로 할당이 되는데, 그런 접속을 계속 할 때마다 이 포트 번호가 증가하긴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게 자꾸 이게 크니까 이게 먼저 접속한 거고 이게 나중에 접속한 거다. 그 말이 맞기도 하다. 그 뜻인데, 임의로 이게 할당이 되기 때문에 꼭 안 그럴 수도 있다. 100% 그게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임의로 할당할 때 대부분 순서대로 증가시켜 가면서 할당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포트 번호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에 접속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명령 전달용의 연결이에요. 이 연결은. 네, 접속해서 뭐 dir, cd 뭐 이런 커맨드 실행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다 이제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연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get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새로 연결이 생기고, get 명령에 의해서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지기 위한 채널이다. 이게 이제 실제 파일 전송을 위한 채널이다. 을 위한 연결. 두 개의 연결이 각각 다른 포트 번호를 사용해서 만들어지고 각각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애플리케이션은 뭐냐? FTP라는 애플리케이션이고,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세션으로서 이런 연결이 두 개가 생긴 거죠. 하나는 명령 전달을 위한 그 연결 세션, 하나는 데이터 전달을 위한 연결 세션. 그 두 개가 이렇게 포트 번호가 서로 분리가 돼서 따로 두 개의 채널이 만들어진 그런 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길게 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